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금요일에는 주간 똑똑똑으로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미티의 양재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이 이제 전태일 열사 51주기. 어찌 보면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젊은 세대들은 이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또 20, 30대, 10대 청소년들의 얘기, 주변 얘기를 좀 여기서 좀 먼저 해주시면서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양재 활동가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던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사실 청소년들은 인문계고만이 아니라 현장 실습 등을 경험한 특성화고에서도 노동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이 전태일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전히 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만 제 주변의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되게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강하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 같은 불안정한 노동에 더 쉽게 휘말려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들이 여전히 청소년 청년 노동자들에게 유효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계속 이어져야 된다. 어떻게 보세요, 이진성 편집장께서는? 사실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모르는 분위기가 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라는 단어 자체를 타자화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노동자인데 노동자, 그렇죠. 노동하면 아직까지 사회에서는 블루칼라로 이렇게 딱 선 지어놓고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원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인식도 좀 많이 있어요. 노동 자체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자체도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젊은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노동이나 노동자라는 단어와 선을 긋고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전 세대에 좀 퍼져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다들 노동자인데 인식을 못하고 있다. 네. 지금 노동 감수성에 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앞서도 잠시 양재 활동가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전태일의 정신 두 분이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한 단어를 쓸 때도 그 개념을 서로 좀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쉬운 우리의 언어로 좀 바꿔본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 건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일단 가장 그 유명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것이 법이 있음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실을 비판한 말인데요. 이것을 요즘 시대에 적용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받는 만큼 일하겠다. 가족 같은 회사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같은 회사란 말 좀 하지 말아라. 네네.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느끼세요, 양재 활동가께서? 네, 저는 전태일 열사가 가장 소원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학생 친구를 만나는 일이었다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이 당시 한자투성이었던 노동법을 쉽게 알려주고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태일 열사의 말이 지금의 저에게는 사실 열사 정신이 되게 강인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걸 상징한다고 맞아요. 느끼지만 사실 똑똑하지 않고 평범하고 노동법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공부하고 치열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단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말함으로써 세상을 바꿔나가는 과정이 전태일 열사가 우리에게 남긴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동으로 국한할 것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 거네요.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도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말로 표현해내는 그 정신, 드러내는 앞서 말씀해 주신 법도 진짜 좀 쉽게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아직도 법적 용어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법 용어들이. 맞아요. 예, 거리를 맞아요.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전태일 열사에게 대학생 친구가 없어도 됐었던 우리 수많은 전태일에게 대학생 친구가 없어도 괜찮은 환경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노동운동이 그 전태일 열사 분신했던 당시하고 비교한다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단체 몸집이 지금 커져서 이제 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세력화되기도 했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 정치화됐다 하는 그런 평가도 또 한켠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귀족 노조 뭐 그런 표현들도 비판도 듣기도 하고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노조 결성 권유나 지원 제안을 거절하면서 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좀 상징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었고 뭔가 변화된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고 이들이 노동 기존 단체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건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이 사건을. 일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요. MZ세대의 수수성 강박이나 탈이념, 반정치주의나 그다음에 비실명주의 이런 혹은 개인화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반노조주의와 묶여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것은 좀 대표성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만의 이익을 대표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점이 네. 아무래도 큰 문제로 꼽혔고요. 예.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고용 특성상 초기 퇴사율이 높고 78%가 시급제거든요. 시급제.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짧게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을 권한다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 그 그러네요. 고용 제도 자체에는 맞지 않는 그리고 사안을 좀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제안이었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고요. 결국에는 단기 이익 대표체보다는 노동 관점을 대표하는 대표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힘을 측정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네. 조합의 존재 자체나 조합원 수보다는 이런 단체 협약 적용을 받는 노동자 수나 노동자 이런 것들이 힘을 측정하는 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유형이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스타벅스의 노동자들이 좀 다르다 지금 네네네. 그런 지적이신 거죠. 시급제이기도 하고 초기에 많이 그만둬 버리는. 네. 그러니까 단기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사실 노조를 결성한다고 해서 그 유지가 집단체가 어렵겠군요. 어떻게 될지는 이전과는 좀 다른 형식인 거죠. 그러네요.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혜 활동가께서는? 네, 저도 이 사건의 한 지점에는 흔히들 강경민주노총, 기득권민주노총이라고 불러왔던 언론이 적극적으로 프레임했던 노조 혐오 정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렇게 노조를 결성하거나 어떤 이익 집단화하기 어려운 형태의 노동이 늘어날수록 노동 3권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 많이, 더 불안정한 이들의 권익도 대표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사실 알바노조 같은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려는 시도들이 저는 그러한 시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노조할 권리에 대해 더 확장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지 못한 기존 사회의 문제들이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다만 이것을 단순히 탈이념화, 뭐 비정치화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는 되게 고민스러워요. 이를테면 위티도 기존 여성단체인 여성단체 연합 같은 공간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위티의 동료들이 기존의 여성단체나 시민단체의 방식들이 아닌 다른 방식의 운동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네. 그렇기에 연대를 아예 닫아두진 않지만 뭔가 그냥 상급단체, 상급노조로 결합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듯이 예. 사실 지금의 스타벅스 노동자들 역시도 그냥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조에 묶이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노조의 그 운영 방식도 조금 권위주의적인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어찌 본다면.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고 근데 그 문제를 모두 그 안에서는 다 포괄할 수 없다? 네, 뭐 상급과 하급이 존재하는 거, 혹은 상급 단위가 존재하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 민주노총에서 제안한 노조할 권리가 필요하고 스타벅스 노조가 필요하다는 말이 사실 당위적으로는 맞지만 스타벅스 노동자들의 현실 안에서는 고민하고 논의할 지점이 더 많은 상황에서 그러네요. 민주노총이 이것을 더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파트너로 있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민주노총 같은 노조를 해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랬을 때 이 그렇죠. 지점을 그냥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노조 싫어해서 노조 안 하네 같은 문제로만 단순하게 보지 얘기해버리면 마라.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그동안에 그렇게
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봐왔던 것을 계속 적용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 노동 운동도 좀 확장적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켠에서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청년 유니온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노동조합. 이들의 활동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른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지 더 깊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진송님. 네. 네. 일단은 아무래도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요. 네. 고용 형태가 좀 다양해졌고 불안정 노동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과거에는 임시직에 불과하다고 여긴 소위 말하는 알바로 생계를 유지한 이들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처럼 전통적인 노동문법과 다른 노동자들도 대량 생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는 학생들이 잠깐 용돈 벌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했던 아르바이트가 그랬죠. 노동이라는 개념이 돼버렸죠. 네, 자리를 잡게 되고 노동자 정체성을 바탕으로 노동 문제를 제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청년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이라서 2010년에 설립이 된 이후로 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주유수당 집단 진정이라거나 예. 아니면 피자 30분 배달제 폐지 같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서 알려졌어요.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청년 위주의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익숙하기 때문에 각종 SNS로 노조를 홍보하고 의제를 공유하는 특성이 방식도 있는데요. 다르군요. 네네. 그 SNS나 팟캐스트 등으로 점포별로 흩어져서 일하는 조합원들과 소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대학원생들이 결성한 노조인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 노동인가? 에 대한 질문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노동 감수성과는 좀 다른 그러네요. 새로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생각이 정리가 필요할 만큼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네. 그중에서 아까 피자 30분 배달을 이제 금지하자는 그런 운동도 사실 이건 소비자 측면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또 노동을 소비와 연결하지 않고서 과연 또 이 노동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부부분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도 들고요. 상당히 측면이 다양하구나. 어떻게 보세요, 양재 활동가께서는? 네, 저는 좀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다뤄왔던 방식들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특성화고 권리연합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특성화고에서의 현장 실습의 문제가 노동의 문제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현장 실습생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으로 많이 고민했던 건 사실 청소년이라는 위치성이 노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꼭 현장 실습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은 학교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굉장히 크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서 이런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먼저 가져간 일자리에서 탈락한 마지막 그렇죠. 일자리들을 가져가는 문제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 실습생의 경우에는 학생이자 노동자로 여겨져서 그 노동자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 어린 배워야 할 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조금 더 폭언해도 되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도 된다라고 여겨지는 지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졌던 부당함에 대한 지점들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현장 실습이 노동이기만 한 게 아니라 교육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죠. 만약에 이게 교육이라면 사업체 차원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정부가 그것을 사업체에 요구하고 보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런 값싼 밑바닥 노동을 청소년에게 시키는 방식으로 현장 실습을 비롯한 많은 노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러한 면에서 좀 청소년의 노동, 특히 현장 실습생의 노동이라는 비가시화된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이 당사자들이 아니라면 그런 기존의 상급노조 안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긴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지금 그런 관련 사망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보도에서는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학생이라는 신분과 노동자라는 신분에서의 그 어떤 모순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걸 교육으로 방점을 찍어서 볼 것이냐 노동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진성 편집장께서도.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장 실습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사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둔다면은 현장 실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산재 자체, 우리나라 산재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문제가 되는 영역을 없애면서 되는 거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둔 채 다른 데로 이제 영역 옮기는 예, 효과밖에 예. 없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 폐지가 과연 맞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노동 정책도 현 정부 임기 후반기에 지금 접어들면서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의제로들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으실 텐데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처음으로 만난 노동조합은 알바노조라는 어떤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대변하는 노조였는데 예. 그때는 알바는 알바생이고 잠깐 일하는 사람이지 무슨 노동자야라는 인식이 굉장히 큰 시기였고 그럴 때 나라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노동일 수 있구나라는 감각을 좀 처음 배웠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건 이 노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당사자적 의제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전반을 해소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떤 강제된 노동의 조건들을 넘어서 자기가 자신의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전체가의 소득 보장 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라는 논의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초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예. 이야기들을 했지만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 1만 원 여전히 아니고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비슷한 임금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이런 분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어떤 소득보장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동이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 강요되는 것이 아니어야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의 그렇죠. 노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선택, 자기 선택을 더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 노동, 맞아요. 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근본적으로 만들 거냐라는 지적을 지금 해주셨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성 편집장? 네, 얼마 전에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돌봄 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 여성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경력 여성 조례가 필수적인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여성이 전담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이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경력 보유로 바꾸고 육아, 가사, 간병 같은 돌봄 노동에 대해서 경력 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돌봄 노동을 행정인 경력으로 인정한 최초의 제도화된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은 네. 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프레임이 반영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까지는 이 돌봄 노동이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더 이상 이제 돌봄 노동의 공백을 견딜 수 없는 네. 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까지는 노동으로 보이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게 됐을 때 발빠르게 대처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의 사례처럼 네. 지금 두 분 다 근본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건 사실 노동의 근본적인 접근을 조금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로 오늘 앞으로 대선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근본적인 의제를 좀 던져보고 싶어집니다. 자, 주간 똑똑똑 오늘은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앞두고 노동운동 노조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을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재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칼에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을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금요 초대석. 오늘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성폭력이 폭력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 피해자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요. 미투 운동의 바람이 불 때 또 많은 피해자 생존자들의 손을 잡아준 단체